전남의 의과대학 유치, 대학병원 유치에 대해서 다른 지역은 약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우리 여수에서 좀 의견이 엇갈려서 시민 여러분들께 혼란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박국재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부총장께서 기자회견한 걸 저도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전남의 의과대학, 그 다음에 대학병원이 들어오지 않고 공공의대로 해서 의사 정원만 확대한다면은 여수 캠퍼스에 병원병원 설치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 이 전남의 의과대학하고 대학병원 설치를 지금 희망하는 우리 전남의 30년 된 이 수건 사업에 자치당은 찬물을 끼얹는 그런 결과가 될 것 같아서 우려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그 내용의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고 전남대학교에서 그걸 반대했습니다. 전남대학교에서 교육부에다가 전남대 여수 캠퍼스에 병원병원 설치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된 건지 부총장께서 갑자기 전남대 입장하고 다른 내용을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서 참 걱정이 큽니다. 전남대학교 담당 책임자로부터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박국재 부총장이 한 거는 전남대하고 전혀 관계없고 오히려 전남대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인 의견을 부총장이 발표한 거다. 전남대학교 입장으로서도 굉장히 당혹스럽다. 이런 얘기를 받았습니다. 그 전제 자체가 전남의 의과대학 대학병원 설치 안 하는 것을 전제로 얘기를 한 것이지만은 내일 우리 전남도지사 주관으로 해서 목포대, 순천대, 그 다음에 전남 여야 정치인들이 전부 모여서 전남의 의과대학하고 대학병원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30년 전 수건, 전남의 열악한 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상반된, 그거 안 되는 거를 전제로 뭐를 얘기한다는 것, 그것도 전남대학교 의사가 아닌 거를 부총장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수 시민들의 좀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남의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설치하는 문제는 어떤 정치인의 이해관계로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직 이쪽 지역민들과 국민들을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지 어떻게 하는 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유불리한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전남 동두권에 대학병원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은 의료 접근성이 전남 동두권이 정말 너무 열악합니다. 급한 환자들, 중증 환자들, 보통 여수에 있는 중급병원이나 순천에 있는 성가로로 병원 이런 중급병원을 갔다가 광주로 전원을 하는데 전원 시간이 너무 걸려서 중간에 생명을 잃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이 가난한 서민들은 대학병원 문턱을 밟아보지를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대학병원 문턱 밟아보고 거기서 상환정보 받으시고 이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부지기 수고로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정말 편안하게 대학병원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거는 우리 정부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특별법 발의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세계 전남 동두권의 여수 순천 방향이 주요 현황마다 좀 의견이 다르고 대립하고 갈등해서 공동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도 좌절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과대학하고 대학병원만큼은 세계 도시가 협력하고
그다음에 세계 도시뿐만이 아니고 남해와 하동도 협력해서 전남 동부권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간주 유치하자 이런 취지에서 순천의 의과대학, 여수 율촌의 대학병원, 그리고 광양에 간호대학을 만들어서 세 개시가 협력하자 이런 안을 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순천은 초록길 의원님은 물론 다른 법안을 이미 냈기 때문에 동의를 안 했습니다만은 광양, 순천, 곡성, 구례의 서동영 의원님, 그 다음에 남해 하동의 하영재 의원님까지 전부 그 법안에 찬성을 했고, 순천대학교도 전적으로 제가 발의한 법안에 전적으로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부 번역의 의과대학하고 대학병원이 설치되는 것에 대한 지금 지역민들의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며칠 전에 광주 KBS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전남 동부권 순천에 이 병원 유치돼야 된다고 의과대학하고 병원이 유치돼야 한다고 하는 게 52%가 나왔고 목포 쪽에 해야 된다는 게 40%가 나왔습니다. 2021년에는 여수 쪽, 순천 쪽에 해야 되는 게 40%, 그 다음에 목포 쪽이 37%가 나왔는데 불과 2년도 채 안 돼서 격차가 3%에서 12%로 지금 벌어졌고,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은 전남 동부권에 있는 분들이 동부권의 병원, 대학병원 유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여론이 2021년도에는 70%였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90%가 전남 동부권, 순천 유치를 희망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전남 동부 지역이 의과대학하고 국립대학병원 유치에 지금 힘을 모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힘을 모아서 우리 여수가 다른 전남의 다른 지역하고 분리돼서 우리의 이익만 차리겠다고 군원병원, 무슨 한방병원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우리 여수가 전남 제1의 도시로서 전남을 주도하는 도시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주철현 의원님하고 제가 반드시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의견이 다른 건 어쩔 수 없지만은 공론화나 토론을 통해서 시민들과 함께 좋은 방안을 찾아내고 그 방안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과대학하고 대학병원인데 인구 100만이 혜택을 보는 동부권이 반드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포권은 인구 40만 정도밖에 혜택을 못 봅니다. 그쪽 지역 전남 서부권의 상당수는 광주에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이나 조선대학교 병원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목포에 대학병원이 설립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40만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본사제 취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본사제 부분은 법으로 이 어떤 사기업을 어느 지역으로 오라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헌법 시장경이 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지역으로 본사들이 올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서 유도하는 법 이런 법을 만든 겁니다.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본사를 여수로 옮기면 그런 혜택을 받도록 하는 이 법안 이게 이제 지역본사 제3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부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해남부 장관하고 얼핏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지역본사제가 제가 계속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여당에서도 이 부분을 공개적으로 지금 수도권 집중 현상 때문에 지역 소멸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큰 회사들이 지역으로 내려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여당의 권성동 의원님들도 한번 함께 그 연설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바가 있고 전에 해남부 장관이 여수 방문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국가장관을 같이 방문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해남부 장관은 이 여권 차원에서 정말 큰 기업들도 가야 된다. 가야 되는데 가도록 하려면은 큰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인센티브가 뭐가 있겠느냐.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해주나 하는 것마저도 하면서 지역으로 보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하튼 이 국가
국가의 균형 발전, 지역 소멸이라고 하는 정말 가장 큰 화두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가감한 인센티브 부여를 해서 기업들이 내려가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고속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고속도로의 용역비가 투입이 되는데요. 원래 고속도로 건설은 국가에서 5년씩 해서 1개년 계획, 2개년 계획, 3개년 계획 이렇게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계획은 2020년도에 이미 잡혀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도시들에 연결하는 그 사업을 합니다. 제가 4차 철도망 구축 계획을 작년에 집어넣어서 전라선을 집어넣어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4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 들어가 있는 그 전라선도 언제 하느냐를 따지듯이 이 계획이 거기에 들어가야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이 고속도로 연결 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계획 안에 우리 요소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계획에 들어가는 거는 2025년에 그 계획을 수립해서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용역을 지금 해도 그걸 지금 넣을 수 있는 게 아니고 2025년에 그 계획 속에 이 용역을 기반으로 해서 요소가 들어가 줘야 2026년부터 진행되는 그 절차에 따라서 언제 할 거냐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용역은 내년에 뭐 예산 편성으로 이게 아닙니다. 그거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속도로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방식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수 시장님이 저한테 이 예산 좀 항상 오늘 부탁하면서 가지고 온 그 안은 지금 이 자동차 전용도로를 고속도로 전환을 하고 일부 구간 순천에서 나오는 한 6km 정도 거기를 만들어서 이제 고속도로 하자고 하는 안을 저한테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반대했습니다. 불가능하다. 왜냐하면은 우선 자동차 전용도로를 할 거냐 고속도로를 할 거냐는 엑스포 전에 저 도로를 만들면서 이미 우리 여수 시민들의 공론화가 다 끝나서 결정된 사안입니다. 저거는 고속도로 하지 말고 자동차 전용도로 하자고 이미 결론을 낸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저거를 고속도로로 바꾸려고 그러면은 시민들에게 다시 물어야 됩니다. 시민들이 결정한 사항을 다시 바꿔야 되는데 그 묻지도 않고 용역해가지고 갈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우선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도 이게 여론조사 공론화가 된 사안입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저기 여기 여수시 이 도로가가요 거기에서 그냥 그래 해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거는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는 그걸 여수 시민들한테 물어보면은 반대가 대다수일 겁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다니면서 얘기 들어보면 저 고속도로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그걸 안 내고 편하게 지금 다니는데 앞으로 돈 내고 다녀야 되나 이렇게 항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거를 고속도로로 바꾸면은 중간에 지금 그 진출입로가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전부 폐쇄해야 됩니다. 순천에서 여수까지 진출입로 전부 없애고 순천 여수 가는 톨게이트만 만들어야 할 텐데 그거 얼마나 불편해지겠습니까?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하고 고속도로는 법이 다릅니다. 법적으로. 고속도로 같은 갓길이 있잖아요. 갓길이 있어야 됩니다. 법이 자동차 전용도로가 훨씬 넓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용도로를 고속도로 만들려면 지금 여기 갓길이 없는 여기를 교각을 세우고 하여튼 뭐 깎아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폭을 훨씬 넓혀줘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별도 고속도로 건설하는 것보다 오히려 예산이 더 들지도 모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이 두 가지 일을 하면서 고속도로는 필요한데 그 방안은 아니니까 다른 방안으로 우리가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전남도에서도 가져왔어요. 근데 똑같은 안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전남도 그 부지사님하고 그 도로국장한테 좀 신소를 했습니다. 이 검토도 안 하고 이런 안을 가지고 온다. 불가능한 거를. 만약 이런 안을 가지고 국토교통부에 제시하는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도대체 말 같은 소리를 하냐고 할 텐데 그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이 안 말고 별도 고속도로를 내는 안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용역비를 따내자. 그래서 전남도에서는 별도 기존 이거 전용도로를 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하는 거
이걸 가지고 국토교통부 예산 신청을 했고 그거 가지고 지금 용역비 3억이 편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 전용도로를 고속도로로 바꿀 수도 있고 뭐 다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안 되는 말입니다. 전용도로는 바꿀 수가 없고 우리 여수 시민들을 위해서는 그거 말고 별도 고속도로를 만드는 쪽으로 용역을 지금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어느 노선으로 할 건지 우리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이 부분에 국토교통부에서 용역을 하지만은 여수시가 주도적으로 어디로 할 건지에 대한 사전 검토가 되고 그 안을 내놔야 됩니다. 국토교통부에 여수 시민들의 문화를 파악해가지고 알아서 해주마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수시가 선제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를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 용역 계획에 들어가도록 해야 되고 만약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우리가 수립한다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미평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을 이전할 건지 말 건지 여부도 그 검토 계획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생각하는 온전한 고속도로 이 건설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은 여하튼 용역을 이제 오래 합니다만은 계획은 2025년에 계획 수립할 때 거기를 집어넣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2025년에 그 3차인가요? 2026년부터 30년까지 하는 그 계획 안에 요소가 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구하시고 계시는 이게 전체 용역비가 10억인가로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이게 3억에서 용역비가 끝나는 겁니까? 예, 용역비는 3억에서요? 예. 그러면 신규 고속도로를 개설한다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용도로를 바꾸는 건 대한민국에서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 바뀐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네,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용도로는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새로운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우리 시민들의 편익이 생깁니다. 교통사건 특별법 제정이 되고 이제 거의 그 시행이 1년 가까이 지금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법 제정할 때 우리가 완벽한 법안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속법 문제 때문에 불가능했습니다. 일단 불완전하지만은 법을 만들고 필요한 부분은 보완을 해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이 신고기간이 지금 1년으로 돼 있어서 1년 20일이면 끝납니다. 그 부분 1년 내에 신고하면 다 신고를 해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연장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필요한 그 개정안 발의는 지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 의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말씀하신 구체적으로 지금 집행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말 제대로 실무위원회라는 이 기능이 작동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유족회도 그렇고 실무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표명을 해서 제가 한 달 전쯤인가요? 유족들하고 우리 실무위원회 그 다음에 대책위원회 이쪽 분들하고 우리 의원실에서 국회에서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서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행안부 장관을 직접 만나가지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이 조치를 하겠다고 저한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실무대책위원회 위원장인가요? 위원장을 또 제가 불러서 유족들의 그런 우려를 충분히 전달을 했고 더 적극적으로 위원장이 좀 역할을 해달라. 근데 위원장이 행안부하고 좀 역할을 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좀 소극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위에 결정을 올려서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일은 그렇게 하는 사안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해라고 그래서 위원장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받았고 국무총리실에도 제가 전달을 충분히 했습니다. 여수시 청사는 반드시 통합청사로 봐야 된다. 여수시 청사의 문제는 1, 2년 후의 문제가 아니고 여수시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100년 후에도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청사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통합청사에는 방법이 없다. 시의회까지 포함한 전체 기구들이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용기공원을 어떻게
좀 정리를 해서라도 여기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저쪽 그 바다가 보일 수 있는 큰 규모로 만들고 그게 통합하는 게 정답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제 의견이었고 지금도 그 의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거를 진행하는 어떤 방식이나 속도에 있어서 그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서로 반대도 있고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속도가 나지 않을 뿐 아니라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방향을 정해놓고 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을 하고 대책들을 강구한 다음에 전에 이제 그거를 별관 중축할 때 이제 노수동이라든지 저쪽 부분에서 공동화를 굉장히 의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방안을 내놓고 그쪽 지역 주민들이 동의한 상태에서 통합청소를 받아 하는 게 제 방안이고 반드시 그런 큰 그림을 그리는 데는 여론 수렴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작업지, 절차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청사 문제는 반드시 시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되고 제기된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먼저 강구가 돼야 됩니다. 그 문제는 전임시장도 그 추진하면서 우리가 충분히 그걸 보고 겪지 않았습니까? 시의회 차원에서의 논의도 필요하고 여수시 전체로서 논의도 필요합니다. 이 별관 중축을 통한 시 기능의 어떤 통합, 방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작년에 여론조사를 할 때도 오히려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대다수 시민들이 절반 이상이 동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하고 역행되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거 물론 가려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합의 없이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우리 정기경 시장님으로부터 그런 내용에 대한 얘기를 들은 바도 없고 그다음에 여수시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도 없기 때문에 이제 해가 바뀌고 있으니 당정협의를 전번에 3개월에 한 번씩 하기로 했다가 통 안 했어요. 당정협의를 다시 해서 그런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좀 공론화하고 시민들이 투명하게 그 내용을 알고 논의에 참여해서 합의 어떤 이런 것들이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요소가 인구수가 점점 줄어드는 바람에 단일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랬었을 때 의원님이 이제 유력한 같은 경쟁 후보가 되시는 조치를 의원님하고 여기에 경쟁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이 정치적 어떤 구도나 행동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그 부분은 시민들의 선택 부분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지도 중요하지만은 시민들께서 그동안에 이제 의정 활동을 보고 누가 일을 잘하는지 누가 또 계속 여수의 미래를 맡아서 나가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하튼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여수 인구가 거의 지난 21대 선거에 비해서 5,000명 정도가 지금 줄어든 것 같은데 안타깝지만은 선거구가 통합이 되거나 조정이 된다 그러면은 또 정정당당한 그런 선거를 통해서 또 시민들의 선택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거구 얘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학부 얘기 나오면서 여수를 순천 혹은 고흥 이렇게 통합하는 얘기들도 이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수 선거구를 다른 지역과 통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개특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그런 구체적인 부분은 아직 논의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개선거구처럼 큰 틀에서 그걸 먼저 논의를 하고 나중에 이제 세부적인 조정 이런 부분은 그 후에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중개선거구제 되면은 이것을 어디 통합하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기존 선거구 유지가 된다고 하면 어떠신지?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흥을 여수로 통합하는 부분은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고흥을 통합하게 되면은 고흥, 고성 저쪽 선거구가 소멸됩니다. 인구 한선이 하기 때문에 예, 그거는 불가능하고 한다면은 여수 순천을 합쳐서 세 개로 만드는
그거는 검토될 수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다만 전제가 전반에 국회의원 10자리를 유지하는 게 전제가 될 겁니다. 만약 지금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서 선거구가 9개로 줄어든다 그러면은 합쳐서 3개 만들고 하는 것 자체가 논의가 안 되고요. 그 부분은 뭐 논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 입장에서 된다 안 된다 이런 답변을 지금 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